실전 투자가 안 되면 서동구의 투코스. 안녕하세요. 서동구의 투코스 진행의 김도원.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오늘 이제 모처럼 시장이 반등을 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반도체주나 저PBR주들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려줬고요. 또 어제 저희가 방송 시간에 짚어드렸던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도 강하게 힘을 내줬는데 자, 이제 이 이슈들이 이번 주에 좀 숨고르기를 하고 또 소화를 해내면서 이제는 좀 진정이 된 모습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 이벤트들 어제도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큰 이벤트 잔치를 치르고 나면은 조금 휴식도 필요한 거고 코스피, 코스닥 뭐 6거래일, 뭐 3거래일 연속 이렇게 하락의 음봉들이 나타났던 모습에서 오늘 자연스러운 매수세들이 들어왔다. 또 그 주역이 바로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에서 동시 들어왔다라는 게 의미 있는 그런 반등을 또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특히나 오늘 또 외국인이 정말 양시장에서 함께 강하게 매수를 해준 점이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렇게 다시 한번 긍정적인 신호들 속에서 앞으로의 또 시장, 또 3월 달 시장은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할지 잠시 후에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공략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삼성중공업. 굉장히 낯익은 종목인 게 어제 바로 저희가 24시간이 안 된 종목이에요. 어제 한 23시간 정도 된 종목인데 오늘 또 조선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하루 만에 수익률이 6%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사실은 여러분들 항상 시초가 대비 우리가 저가에서 이하 자리를 매매 포인트로 잡았는데 저점 대비 장중에 고점 찍고 또 조금 종가에는 밀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6% 수익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네. 시장이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또는 뭐 저PBR주들이 오후장에도 들어오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틈새 속에서 이 조선 업종들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반등을 주었다라는 거 이것이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삼성중공업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시장의 여러 가지 섹터들의 또 변화하는 움직임들 잘 포착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또 조선주에 대해서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다시 진정이 되면서 오늘은 좀 긍정적인 흐름, 이제는 좀 안도하는 그런 모습 오늘장에서 그런 느낌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는 시장을 어떻게 또 전망을 해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강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의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에서 이렇게 시장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 이 공략주와 노하우들 배워가 보시면 좋겠고요. 강의 시간 다음으로는 시간의 특징주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면서 내일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소장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매직솔루션 이용
네, 소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면 링크가 자동으로 뜹니다. 노란색 링크 누르시고요. 입장하실 때 참여 코드 1630 눌러주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시장 이야기 먼저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대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코스피는 오늘 2650선까지 회복을 해주었고요. 반도체주, 대장주 두 종목도 상승을 했을 뿐 아니라 또 저PBR 대표적인 종목인 현대차와 기아도 동반 강세를 보였고요. 네이버도 2%, 삼성물산도 5% 등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보였던 가운데 역시나 오늘도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역시 주도주는 주도주자, 대장주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미반도체가 오늘 거의 8%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는 9만 원 선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또 저희 투코스 시청자분들께도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시장 흐름들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지 오늘의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뭐 그냥 한미반도체 얘기 나왔으니까 네. 한미반도체를 시작으로 하면서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흐름들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좋을 좋습니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미반도체 갖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네. 사실은 7차 목표가를 제가 8만 9천 원을 제시해 드렸었는데요. 네. 오늘 제가 원고를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뭐 8만 한 4, 5천 원, 5, 6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 돌파하니까 헤드라인으로 한미반도체를 준비하면 되겠다. 그리고 오늘 조선주들이 나름대로 의미 있게 움직이니까 오늘 뭐 수익률이 6%밖에 안 되지만 삼성중공업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고를 다 준비했었는데 네. 나오려고 그러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또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런 또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의 수고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오늘 하고 내일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들하고 작년 6월부터 계속 1차, 2차, 3차, 4차 목표가를 수정해 나가면서 뭐 200%가 넘는 이런 고수익을 올리고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시장의 트렌드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거기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종목이 어떤 거냐. 뭐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뭐 일부 다른 뭐 방송 또는 뭐 어디 제야에 이름 있는 분들이 한미반도체가 고평가다. 뭐 6만 원, 7만 원대에도 맨날 그런 소리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HBM의 최대 수혜주, 특히 어저께 이제 새로운 삼국지 열전이 열려진다. 그런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활짝 웃는 맑음을 보여주는 것이 한미반도체다. 이런 말씀도 드렸죠. 네. 자, 주가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설 전에 장기간에 걸친 이 박스권을 여러분들 이 돌파를 해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뭔가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설 전에 바로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던 이러한 모습 이후에 이격이 이제 과다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설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준다고 그랬을 때는 일부 이익 실현하시고 기다렸다가 7만 원대 초중반 자리에서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뭐 단기가 됐든 또다시 어떠한 끌고 가는 이러한 대응 전략 가능하고 일정하게는 반드시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를 말에서 내려오지 말아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또 계속 말씀드렸죠. 이제 소위 말하는 시장감시위원회에서 뭐 주의, 경고, 뭐 또 과열, 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한 10일 동안, 10거래일 동안 이제 설정을 해놓고 하는데 오늘 이제 풀리면서 어저께부터 말이죠. 바로 이렇게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들. 거기에 또 지금 아직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홍콩에서 기관 투자가 해외 기관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 IR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AI 반도체 HBM과 관련된 향후의 전망이라든가 또 회사의 어떤 매출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도 화답을 해준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내일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아카데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 향후 전망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그 흐름들 속에서 결국은 오늘은 뭐
반도체 쪽에서 뭐 하이닉스도 아니고 삼성전자도 아니고 한미반도체가 주도했고요. 거기에 이제 또 다른 뭐 주성 엔지니어링을 비롯해서 SNS텍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그동안 하락을 연출을 했다가 급등해주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펠리플과 관련된 이러한 그 부분들이 또다시 이제 부각이 되는 부분인데 이 최근에 오늘까지의 모습만 놓고 보면은 이 전통 말하자면은 반도체 소부장 쪽들이 오늘은 상당히 주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뭐 SNS텍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네. 또는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뭐 이러한 류의 종목들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일정하게 하락 조정 이후에 급등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순환 사이클로 충분히 나오는 그런 어떤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수은법 개정과 관련돼서 통과를 눈앞에 두고 바로 현대 로템 같은 종목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상승하는 우리가 당연히 이 종목도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면서 투코스의 보유 종목으로 되고 있습니다만은 3일 동안에 걸친 이러한 이격 조정 과정과 숨고르기 이후에 다시 지난번에 급등했던 이러한 자리를 고점을 장중에 돌파 시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말씀드렸듯이 37,000원 정도까지는 꾸준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또 뭐 HBM 관련주이면서도 뭐 PCB 쪽들 사실은 4분기 이후 1분기까지가 조금은 비수기 실적이 좀 안 좋을 수 있는 어떤 구간들을 이런 장기간에 걸친 박스에서 일정하게 움직여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의 어떤 회복 탄력 속도가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라면 이제부터는 이 스페타시스를 중심으로 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3만 원 내외 자리라든가 그 이하 자리에서는 계속 모아나가는 이러한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 이러한 흐름들 이후에 사실은 오전장만 해도 저 PBR 관련해서 은행주들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별로 힘을 못 썼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오후에 들어서 어제도 강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저 PBR 관련한 실망 매물들이 출회되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의 어떤 저점들이 1차적으로는 나오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이 결국은 저 PBR을 끌고 갔던 것은 자동차 쪽에서 기아였단 말이죠. 이 기아의 움직임은 이제는 이런 새로운 시세를 끌고 가기보다는 다이아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어떠한 흐름으로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상승 기조가 잘 유지가 되다가 다이아가 점점 지난주부터 작아지기 시작했고 지난주 이번 주에는 이 횡보하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들로 보면 이 모습들이 지지와 저항의 하단부, 상단부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아의 입장에서는 11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12만 원 사이에서 당분간은 어떤 기간 조정의 양상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뭐 급격하게 무너지거나 위쪽으로 돌파하기보다는 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린 이후에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나오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11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12만 원 상단과 하단을 놓고 대응하시고 중장기로 끌고 가실 분들은 11만 원만 1차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홀딩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오늘 시장 움직였던 특징주들을 통해서 시장 흐름 간단하게 짚어봤는데요. 일단 이 반도체 섹터들을 확인해 보시면 최근 그동안에는 뭐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라던가 HBM 반도체 같은 약간 신흥 섹터들 위주로 상승을 했다면 오늘 장에서 두드러졌던 것은 전통 소부장주들이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순환매 차원에서 반도체 세부 섹터들의 움직임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박스권 등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다시 한번 이 현대차와 기아 강세를 보인 가운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또 한미반도체를 비롯해서 시장 흐름들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또 이제 내일 시장 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2월의 마지막 장인데요. 벌써 어떤 포인트들을 짚어볼까요? 네, 오늘 사실은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 외국인들이 마치 전체적으로 오늘 1조 원 정도를 사야 되겠다. 선물 시장에서 뭐 4천억 정도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한 또 4천억 정도, 나머지는 이제 코스닥 쪽을 가자, 뭐 이런 어떠한 자금 분배를 한 것처럼 절묘하게 만들어진 이러한 모습인데요. 상당히 의미 있게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초까지의 큰 이벤트를 하나 마무리를 잘 했죠. 좀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7거래일 만에 코스피 시장이 상승 양봉, 코스닥 시장도 4거래일 만에 상승 양봉을 보여주었다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든가 K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러한 이벤트들을 소화하면서 좀 피로도가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저 PBR 관련한 금융주들의 어떤 배당락이 이제 결정이 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무너진다라면 상당히 좀 기간 조정이 길어질 뻔했는데, 그래도 저가 매수세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 하방을 잡아주는 계기가 되었고, 또 하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시장을 끌고 가는 것은 외국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외국인이 어디에서 들어오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선물 쪽에서의 그동안에는 지난주 초 후반부터는 계속 뭐 2천억 내외의 어떤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듯한 모습이었지만은 오늘 장중에는 뭐 7천억도 매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종가 기준으로 4천억 이상을 매수하면서 현물 쪽에서도 같이 동반해서 매수를 해 주었다라는 거, 이것이 오늘 시장을 끌고 올라오는 이러한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장의 중심에서 주도 섹터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는데, 너무 고공행진을 했었단 말이죠. 뭐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84,000원, 5,000원 갔다가 7만 원 초반까지도 밀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 메리트들이 종목별마다 나타날 수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 거기에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어저께 순간적으로 4, 5%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대기 저가 매수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오늘 시장에서 나타나 주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또 2차 전지 쪽도 일부 종목들의 개별 흐름들이 연출됐었죠. 그리고 또 자동차가 중심된 이런 저 PBR 관련주들도 순환 흐름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조정을 보이더라도 아까 계속해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코스피 기준으로 2,580포인트에서부터 2,62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는 820에서부터 840에 대한 지지력만 잘 유지가 돼준다면 고점은 아무 때나 돌파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우리가 여기서 2,700을 빨리 가자, 전혀 뭐 그럴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섹터들 중심의 순환 흐름들을 잘 대응해 나가신다라면 3월달 장에서도 큰 무리 없이 여러분들 좋은 수익들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주도 섹터들은 주목을 해보시되 또 조정에 나왔던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 매력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 전략을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로봇, AI, 또 저 PBR주들 내에서 또 매력도가 있는 종목들 잘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가지고 오신 내일장 공략주가 한 종목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종목일지 힌트 먼저 살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로봇 관련주들이 조금 지지부진해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에브리봇의 그런 어떤 급락 여파, 이것이 이제 특정한 기업의 어떤 이슈와 관련된 건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있다 보면은 전체 시장이 특히 그 로봇과 관련된 섹터 쪽들이 조금은 조심하게 된단 말이죠. 네. 그리고 지금 뭐 한참 진행되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의 그런 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와 관련된 것이 내일 이제 뭐 폐막이 됩니다만은 네. 끊임없이 이런저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조금 주춤거린다, 이러한 과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공략해 볼 만한 바로 삼성 로봇과 관련돼서 나도 있다. 이런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삼성과 로봇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게 레인보우 로봇. 그렇죠. 레인보우 뭐 네. 우리 포트에도 여러분들 투코스 시간에도 계속 고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인데, 네. 또 다른 종목이 다시 또 부각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 아닐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로봇주인데 삼성과 관련이 돼 있다면 이것도 역시나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로봇주들이 최근 좀 잠잠하다 보니까 이때를 이용해서 공략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오늘의 공략주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자, 어떤 종목일지, 어떤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이 준비되어 있을지는 방송 막바지에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매직기법 공략주 수익률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조선주, 삼성중공업입니다. 이제 어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하루 만에 바로 이렇게 6% 수익률을 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또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좀 변화하고 있다는 점,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 이 점도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작년 4분기부터 또는 뭐 3분기부터 조선업종이 흑자 전환된다 이런 네.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뭐 계속 지연이 되고 일부 종목은 뭐 적자 전환이 계속 적자 지속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이제 삼성중공업이 정말 흑자 전환이 됐고요. 또 다른 조선업종들은 뭐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되는 그런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는 올 2024년도는 분기뿐만이 아니라 온기로도 아무 문제 없이 이 소위 흑자 기조를 유지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무엇보다도 선가의 하락률이 제한적이고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골라서 수주를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 거기에 이제 또 큰 어떤 이 조선업종의 과열 경쟁, 부당 경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우조선해양이 주인이 없는 회사로서 뭐 회사는 돌아가야 되니까 네. 뭐 계속 저가 덤핑 수주만 하다가 같이 골로 갔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그룹에서 인수를 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들, 특히 이 하나그룹에서도 더 이상 우리는 조선 수주와 관련된 과열 부당 경쟁, 뭐 저가 수주 경쟁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께 삼성중공업을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이 회사의 아킬레스건이 장기간에 걸쳐서 문제가 됐었던 일종의 재고 자산이라도 할 수 있었던 드릴십 부분이었는데요. 네. 이 부분이 이제 하나 둘씩 해결해 나간다는 그러한 부분들은 어떤 수급적인 측면 또 외국인이나 기관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흐름들 아니겠느냐. 그래서 보면요,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난주부터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렇게 순매수 기조를 유지해 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8,500원대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의 고점을 일차적으로 이제 제시해 드리고 있는 이 상황인데요. 이미 직전에 요 고점대를 돌파해 주었다라는 거. 이 자리가 이제 결국은 지지선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시그널도요. 지금 빨간 시그널을 이렇게 보시면 어떠한 흐름입니까? 바로 직전에 있었던 요 시그널, 꺾이기 전에 이 시그널도 돌파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올 초에 이 고점에 이제 근접해주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상승 기조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양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밀릴 때 매수할 걸 오늘 뭐 장중에 7,690원, 7,610원까지 저점을 기록했었습니다만 그 자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대응을 못하셨다면 내일장에서도 여러분들이 8,000원 이하 자리에서는 오늘 장중에 8,000원도 살짝 또 내려왔었습니다. 오후장에도.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내일장에서도 8,000원 이하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도 가능한 그런 자리. 그래서 빠르면 뭐 다음 주 중에 또 여러분께 제시해드렸던 1차 목표가 8,500원이 쉽게 돌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네, 자 삼성중공업 이렇게 수급과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는 점 확인해 보시면서 일단 1차 목표가 8,500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요. 8,000원 이하에서는 매수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공략주 AS 시간 가져봤고요. 더 많은 내용들, 또 시황에 대한 더 많은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통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가 필요한데 여기 보이시는 숫자 4자리 1630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 아침마다 온라인 무료 방송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거 한번 또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사실은 오늘 아침 시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하루였다라고 네. 하루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게 제가 아침에 방송을 하다 보면요 8시 15분에 입장하시는 분들의 어떤 채팅에서의 그런 이 뉘앙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조금 위축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코스피, 코스닥 다 뭐 6거래일, 3거래일 연속 이렇게 음봉을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싫은 소리 좀 했습니다. 힘내시라고, 쫄지 마시라고. 오늘 장은 최소한도 양봉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흔들릴 때 되돌리려는 것은 주도 섹터에서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쫄지 마시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꿈의 기울기에 따라서 수익률은 결정이 되는 거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아까 제가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한미 반도체 오늘 공략해서 좋은 수익 났습니다. 내일 팔아먹으려고 합니다. 뭐 이런 네. 글도 올라오고 그러길래 좀 짜증나더라고요, 여러분들. 물론 뭐 익절을 수익을 챙긴다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목을 가지고 뭐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분들 뭐 50% 100% 나오신 분들이 내일 급등을 했을 때 뭐 또 일부 이익 실현하는 건 좋지만 오늘 사서 내일 팔겠다, 오늘 사서 오늘 팔겠다, 그러는 자세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굉장히 뼈가 되는 조언 거기에 더해서 약간 쓴소리도 같이 들어보실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매일 아침마다 딱 15분씩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혼자 투자하시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껏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시거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직접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에 서동부의 투코스 검색을 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스크롤 내려보시면 소장님의 얼굴이 보이실 겁니다. 초록색 방송 예정 네모가 있는데 빨간색으로 바뀌면 이제 방송 시간이 다가오져 오고 있는 거니까요. 빨간색 네모 누르시고 입장하셔서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실전투자 매직기법 강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서 어떤 공략주를 어떻게 또 대응을 하고 분석해 봐야 할지 노하우들 가져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강의 시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코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내일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한미반도체가 9만 원이라는 새로운 라운드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함께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만 원, 3만 원 때부터 계속 그 라운드 4만 원, 5만 원, 6만 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67,900원까지 갔다가 3개월 동안 박스권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는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5만 원 초반, 5만 원도 살짝 깨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방송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온라인 방송에서도 그렇고 우리 매직솔루션과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렇고 쫄지 마시고 사셔야 될 자리입니다. 아무리 고점에서 대응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6만 원 초반에 사셨어도 여러분들 50%가 넘는 그런 수익을 단기간에도 거두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업황, 산업의 트렌드, 거기에 핵심적인 HBM의 최대 수혜주, 을이지만 마치 슈퍼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바로 한미반도체라고 여러분들께도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는지,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매직솔루션으로 이 종목의 상승과 하락 추세를 구분하신다면 저 말고도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러한 시장의 대장주, 주도주를 공략하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 또한 이러한 매직솔루션에서 이 빨간 다이아가 새롭게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되는 이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홀딩과 그리고 일정한 과매도 구간, 소위 말하는 이격도를 우리가 솔루션에서 여러분들 마우스만 갖다 대면은
110인지, 120인지, 130인지, 100인지, 90인지 다 나오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부 익절을 하는 거고 지금은 오늘까지는 아주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이 이제 또 중요한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노란톡 입장을 하셔서 장중에 같이 대화들도 나누시고 제가 뭐 노란톡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사세요, 파세요 라고는 못합니다만은 이 격도에 대해서 설명은 드릴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서 다시 또 빨간 시그널에서 파란 시그널로 바뀔 때 분할 매수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다가 파란 시그널에서 다시 또 빨간 시그널로 전환될 때는 또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이러한 상승의 기조가 있을 때 이러한 네 가지의 원칙을 갖고 매매한다라면 여러분들이 시장이 아무리 어렵거나 또는 시장이 급등을 하거나 할 때 여러분들 오히려 즐기면서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영원히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점점 빨간 다이아가 작아지는 모습이 연출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파란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은 매도 검토를 하거나 파란 시그널이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소극적인 매도를 하시고 다시 또 빨간 시그널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매도를 보류하면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다시 다이아가 커질지 아니면 파란 다이아로 전환이 되는지 이 파란 다이아로 전환이 되면서 빨간 시그널에서 파란 시그널로 될 때는 적극적인 매도를 하시고 계속해서 파란 시그널로 진행이 된다면 파란 다이아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과감하게 손절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현금을 들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파란 다이아가 작아지고 선으로 바뀌고 시그널들이 이렇게 빨간 시그널들이 하나씩 둘씩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온다라면은 매수 검토 내지는 소극적인 매수하는 이 사이클만 여러분들이 16가지의 이런 패턴 사이클만 아시면 어떠한 종목도 여러분들이 급등하는 이러한 종목들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거고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실 때도 아주 편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삼성중공업을 어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시초가 대비해서 소위 말하는 장중 눌림목을 이용해서 공략을 했습니다. 오늘 고가 기준으로 6% 파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홀딩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최소 5%의 수익은 거두고 계실 겁니다. 자, 5%도 적은 건 아니겠죠? 그러면은 이 종목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1차 목표가 여러분들 8,500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뭐 오늘 냉정히 보면은 50% 11.7%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만약에 1차 목표가를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하프 수익률이 단 하루 만에 나온 거죠. 2차 목표가는 이제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들 돌파된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어저께 이러한 라인을 제가 쭉 걷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빨리 돌파하고 안착해 주느냐 여기를 이제 넘어서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리들이죠. 이게 이 8,500원 라인에 해당이 되는 자리들인데 이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캔들하고 시그널 다 빼고 이 다이아의 추세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빨간 다이아가 되고 나니까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까, 여러분들? 작년 5월 달입니다,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약간 혼조 양상이 있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이런 구간에 갔을 때는 여러분들 홀딩하시면 돼요. 다이아가 쉽게 안 무너지지 않습니까? 잠깐 여기서 뭐 흔들리는 흐름이 연출됐다라는 얘기는 캔들상에서는 막 음봉들이 나오고 무너지는 흐름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고점이 형성이 되고 하락하는 과정들 1차적으로 급격하게 조정이 나오고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1차 저점이 형성이 됐던 겁니다. 여기서 뭐 더 빠지면 또 저점이 또 나왔겠죠. 저점은 지나고 보니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반등을 주는데 이쪽 라인이 또 저항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다시 밀려 내려오는데 왜 이게 저점이냐면 만약에 이게 신뢰할 수 없는 저점이었다면 여기를 깼을 겁니다. 이번 구간에서. 근데 바로 이 자리 여러분들
작년 11월 달에 이 저점에서 지지가 됐습니다. 길게 봤을 때 쌍바닥이 다이아상에서 연출이 됐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빨간 다이아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다가 만약에 여기서 또 밀려 내려온다면 그거는 뭐 의미 없는 거죠.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다이아의 추세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분할 매수가 됐든 적극적인 매수를 하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 시그널하고 같이 한번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시그널 상에서는 이러한 상승 기조가 잘 유지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고 그랬죠? 아까 변곡점이 생기는 자리들. 그러나 무시하고 갖고 가면은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상승을 하는 거고, 그리고 다이아가 점점 작아지고 파란 시그널로 이렇게 나옵니다. 매도 검토 내지는 매도를 해야 될 이런 자리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중간중간에 빨간 시그널이 나오지만 이러한 자리들은 다이아의 어떤 볼륨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오면서 두들겨 맞는 겁니다. 매도의 반등이라는 거죠. 매도하기 위한 반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다시 또 하락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반등을 줬는데 반등이 짧았죠. 왜? 이쪽에 이런 매물들을 소화하려면은 더 많은 거래들이 실려야 되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왔던 거래량들을 다 소화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가기에는 힘드니까 조금 더 시간을 벌어야 되겠구나. 시간과의 싸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간과의 싸움 속에서 이 구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3개월 동안 횡보해주고 반등 줬다가 1차 반등 줬다가 그러면서 여기서 저점들이 여기서 나왔던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1차 나오고 여기서 이제 또 시그널상으로는 여기서 나온 거고, 그리고 빨간 다이아가 나오고 시그널도 어떻게 됩니까? 빨간 다이아 나오고 시그널도 파란 시그널에서 빨간 시그널로 전환이 되는 이 모습들이 되니까 주가가 탄력 있게 거래가 실려주고 외국인 기관들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흐름들이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짧은 기간 동안의 움직임들로 여러분들 보시면 답이 딱 나오죠. 여기 이렇게 저항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왜 이게 저항입니까? 여기서 지지받고 무너지지 말아야 될 자리가 파란 다이아가 커지면서 파란 다이아가 커지고 시그널도 지속적으로 파란 시그널이 나오니까 손절 내지는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구간들이 여기서부터 본격화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을 주더라도 저 자리를 돌파를 못한 거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빨리 이 자리를 돌파가 돼주고 안착을 해주는 모습들. 오늘 8,000원 이상에서 그래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 이제 강하게 가느냐, 아니면 한번 좀 접어줬다가 바로 가기 힘드니까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치고 갈 거냐. 이 싸움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 이 거래량들, 음봉의 이 거래량이 여기서 1차적으로 저항을 받는 자리들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흔들어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거래량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이제 주가상으로도 순항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여러분들 시간의 특징주 보시기 전에 내일의 공략주 바로 이 종목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급등을 하는 이러한 거래 이후에 거래는 급감됐고 단기적인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후에 재차 빨간 다이아 나오고 시그널도 바닥에서부터 다시 또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에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내일 아침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진행되는 서동구의 매직타임 온라인 유튜브 시간에 같이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의 특징주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승하고 있는 시간의 특징주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일단 한국 BNC가 4%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는데 최근에 또 가장 핫한 게 비만치료제 관련주죠. 이 종목이 오늘 본장에서 13% 강세 보인 이후에 추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은 반도체주 저스템입니다. 저스템은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 4% 하락을 했는데 다시 한번 3%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제약바이오주 국전약품 어제도 개별 이슈와 함께 급등을 했던 종목이고 오늘은 조정을 받았는데요. 현재 3% 시간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기술투자가 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최근에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 또 추가 상승 여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알테오젠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이제 역시나 고점 부근에 있는데요. 오늘 현재 2%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약바이오주들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또 가상화폐 관련주들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 중에 소장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이러한 흐름들이 일단 전개되고 시간에서 있다라는 것은 뭔가 개별성 종목들, 재료 있는 종목들이 나름대로는 의미 있게 반등들을 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 네. 특히 이제 바이오 제약 쪽들은 알테오젠이 선방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끌고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알테오젠을 먼저 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크사가 아주 진심으로 목숨을 걸고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목표가 뭐 30만 원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모양만 놓고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요 다이아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와 그리고 또 시그널까지 같이 보는 거하고 우리가 이 이격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캔들과의 이 다이아와의 이격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지금 132%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그널 라인도 빨간 시그널이 유지가 되고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홀딩하시면 되지만요.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내일 만약에 시간에서 이런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더 간다 그러면은 뭐 한 130 중반대라든가 또 만약에 급등이 나오면 140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일부 이익 실현의 관점이지 지금 달려드는 자리는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다이아가 이제 오늘 끝나고 올라오고 내일의 움직임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14만 원 정도 자리가 온다라면은 재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나오지 않을까. 시세는 끝나지 않았다. 정말 계속 어떠한 그 움직임들은 유지될 수 있는데 다만 트레이딩 뭐라 그럴까요? 매매의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추격 매수하는 자리는 아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 네. 그리고 또 국전약품 같은 종목도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 종목 역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그 흐름으로 보셔야 되냐면 주가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 역시 이 하단부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 종목이 이렇게 급등으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의 고점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흐름도 거래도 수반이 돼주면서 올라왔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가장 강한 저항대들이 놓여져 있는 자리들 그리고 그 전에 이 파란 다이아가 이렇게 계속해서 볼륨이 커지게 연출되고 있는 자리들이 작년 9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또 한번 흔들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꼬리를 달아주면서 이 부분들이 잘 대응을 하신다면 이 다음의 목표짜리 이 라인들을 향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결국 한 7,000원대 중반 내지는 8,0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저항대가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근접하면 매도하거나 매수는 유보 밑에서 다시 또 공략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조금 더 리스크 관리가 되는 그런 어떤 대응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네.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러한 그 상승 기조가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시간에서도인가요?
제가 특징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결국은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 가능하신 분들, 뭐 조금 나는 홀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리스크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알테오젠이 최근 제약바이오주의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죠. 흐름은 살아 있습니다만 매수 타이밍은 여러분들께서 좀 신중하게 잘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분석하는 시간 가져봤고요. 바로 이어서 매직 기법 공략주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힌트에서 삼성 로봇,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있어 하셨는데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탑스입니다. 인탑스, 네. 사실은 뭐 인탑스를 지난번에 이제 한번 크게 급등을 했었죠. 네. 1월 초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로봇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분류상으로는 기계 장비에 돼 있고 사실은 IT 소부장 쪽이 하나였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등의 모바일이라든가 가전제품 내외장재 부품을 공급하는 아주 전통적인 회사죠. 1975년에 설립되고 코스닥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입니다만은 업력도 있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인 실적 수반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 서빙용 로봇 제품 생산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 웨어로봇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개발과 관련된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난 1월 중순에 부각이 되면서 뭐 아주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영업이익 흑자 기조는 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대표적인 종목이고 부채 비율이 19%에 불과하고요. 유보율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7,358%나 됩니다. 그만큼 재무적으로 우량한 회사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지난번 구간이었죠. 이때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뭐 35,000원대까지 그냥 훌쩍 넘어가는 그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어떤 재료 소멸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기대감만이 어우러지고 구체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없으니까 급격하게 이제 하락하는 모습들이 연출되는데 최근 들어서의 모습을 보면 이제 다시 이런 가격 조정을 마무리 짓고 어떤 면에서는 서서히 이제 다시 한번 내가 움직여 볼래라는 이런 시그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캔들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때 여러분들 고점이 얼마였습니까? 무려 38,400원까지 갔던 그 흐름들 속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했는데 여기 구간들은요. 사실은 이렇게 하락했지만은 크게 거래가 없는 구간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거래만 잘 실려주는 모습들이 나타나 준다라면 단숨에 돌파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최소한도 35,000원까지 쉽게 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을 기준으로 본다라면 28,000원을 이탈가로 잡고 1차 목표가 35,000원. 특히 30,000원부터 31,000원에 안착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자리다. 이것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내일부터 인탑스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로도 또는 IT 소부장 쪽으로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이 인탑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 바로 인탑스로 IT와 로봇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삼성과의 협력 이슈 잘 확인해 보시고요. 실적이나 재무 같은 부분도 굉장히 탄탄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자 오늘 제시해드린 포인트와 가격 전략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 시간 이후에도 더 많은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1630 입력하시면 되고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매일 아침마다 온라인 무료 방송 굉장히 또 알짜배기 시간 15분씩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아침마다 꼭 함께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동구의 투코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